아니 근데 실제 받으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? 자주 나가죠. 언론에는 아직 인천공항이 큰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. 조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 출동을 하게 되는 상황들은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입장에서 이제 계기판 같은 데서 오작동이 뜨거나 뭔가 알람이 들어오면 네. 일단 상황실로 전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질지 그냥 작동 오류일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준해서 출동을 해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가장 흔한 것은 이렇게 계기 오작동 때문에 알람이 뜨는 경우가 착륙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뭐 화재 경보가 약간 떴다든지 이런 경우에 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네,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래도 인천공항에 불시착하거나 내지는 뭐 화재가 크게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 사고까지는 아직 안 갔다라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비상 상황에 가서 이제 대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, 활주로에서. 별의별 걱정이 다 되실 것 같아요. 걱정 많이 되지요. 도착하는 예정된 활주로 옆에 이제 공항 소방대에 보유한 뭐 응급 차량들이 쫙 도열을 해 있습니다. 네. 맨 마지막에 제가 타고 있는 앰뷸런스도 있고요. 네. 지금은 솔직히 20년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별일 없이 돌아가겠지라고는 하지만 네.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요. 여러 가지 종류의 훈련을 하지만 현실로 닥쳤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까, 그리고 나도 그런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암묵적인 걱정들은 사실 됩니다. 오후 3시에 징크스?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? 제가 쓴 책에 오후 3시에 징크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네.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한 2, 3시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나른해지고. 네. 그 시간대에 공항 상주 직원분들이 좀 많이 자주 다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. 특히나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식당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 식당에서 누군가는 칼과 조리도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고, 그래서 그 2, 3시 때에 칼에 의해서 많이들 다쳐서 오십니다. 어머. 배고 화상 입고 안쓰럽죠. 너무 속상한 일이네요. 근데 시술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시고 조치를 할 때 붕대를 좀 과한 듯하게 많이 묶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승무원분들한테도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네. 뛰다가 넘어지면 너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왕 넘어진 거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가라라는 의미로 그 다친 것도 억울한데 또 바로 가자마자 또 일을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붕대를 좀 크게 감아주면 일을 좀 안 시키더라고요. 그런데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.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? 왜냐하면 그 요식업 하시는 사람들은 위생장갑을 껴야 되는데 네. 너무 이렇게 두껍게 감아주니까 장갑을 못 낀다고 하셔가지고요. 요즘은 그냥 적당히 감아드립니다.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넘어졌으면 조금 천천히 일어나라. 이 말씀만으로도 왜 이렇게 위로가 되죠? 너무 네. 따뜻해지는데. 받는 분 입장에서 너무너무 큰 감동일 것 같은데, 그럼 혹시 식당 가시면은 약간 VIP 대접 받으시는 건가요? 옛날엔 좋았습니다. 이렇게 대면에서 무언가를 시킬 때는 네.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셨어요 하면 약간 고기 두께가 조금 좀 남달랐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계에다가 주문을 해야 되는 시대가 네. 돼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. 아쉽네요. 네. 직접 가서 주문하는 시대가 그 혜택을 이제 놓치셨네요. 저는 그래서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좋아합니다.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바쁘게 돌아가는 공항. 몇 년 전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모든 것들이 멈췄을 당시에 공항은 과연 어땠을지, 공항도 사실은 너무너무 조용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경험하셨으니까요. 처음에는 정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. 출근을 하는데 직원 마주치는 게 약간 이상한 일이 돼버린. 네.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공항을 뭐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전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. 너무 특이한 일이니까. 네, 조금 일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몸은 좀 편해지기는 했지만
그 시기가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지요. 그런데 어느 날서부턴가 공항의료센터 앞에 몇십 타짜리 줄이 세워졌습니다.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외국인들의 행렬이었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. 네.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주로 동남아시아,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니까 겁이 나서 네. 본국으로 좀 돌아가곤 싶은데 항공기 탑승을 안 시켜줬습니다. 오. 코로나 환자가 아닌지를 갖다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오라. 그거 검사를 하셔야 됐었군요. 그런데 그 초창기에는 간이 키트조차 없던 시기여서 열이 나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의사의 진찰 소견만 가지고 탑승 소견서를 써줘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. 네. 방호복을 입고 하루에 몇백 명씩 진찰을 하고 영어로 된 소견서를 써주는 게 몇 달 동안의 일과였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뭐 300명이 넘게 공항의료센터를 와서 네. 아침에 출근하는 게 정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. 이거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예요. 네. 그 당시 이런 고생을 하셨군요.